네,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법안들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법안이 통과된 거죠.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통과된 법안 두 개인데요. 임대차 그 세 개 법안 가운데 네. 박홍근 의원님이 내셨던 안과 거의 비슷한 겁니까? 네, 이제 기존 2년의 추가 2년을 보장하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 네. 또, 계약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되 지자체가 결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계약갱신의 그 외적인 사유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그것을 좀 네네. 외적 사유로 인정하는 거, 이런 내용이 이제 제가 발의했던 법안에 담겼던 건데요. 오늘 네. 좀 최종 통과된 법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를 때 오늘 두 개를 일단 통과시킨 건데 또 하나가 아마 전월세 신고제를 얘기하죠. 네, 그런데 오늘 그렇습니다. 처리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내년 6월에 처리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건 지금 이제 이미 박상현 의원께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이제 향후에 음. 이번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저희는 이제 준비 아, 과정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네네. 함께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단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네네. 처리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네네. 보도는 나왔습니다. 법안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월세 계약할 때 지금은 최대 2년까지인데 2년 계약 끝난 이후에 세입자가 원하게 된다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내용. 그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제 시행은 오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일 그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무회에서 이제 공포가 되면 즉시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게 됩니다. 네, 즉시 시행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오늘 통과된 법안 내용이 법 시행 이후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 10월에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 오는 뭐 10월 원래대로라면 계약이 이제 만료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원한다면 1년, 그러니까 2년 한 번에 한해서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그 법 시행일, 그러니까 내일인 거죠. 시행일 당시에 네. 존속 중인, 이미 이제 계약이 되어서 진행 중인 그런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소급 적용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전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2018년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어, 그러니까 법인 시행일이기 때문에 내일 네. 국무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내일 기준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각 네. 계약마다 그 시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내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알겠습니다. 같은 집에서 4년, 6년 이렇게 좀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네, 뭐 법 시행 이전에 몇 네. 번 뭐 계약 갱신을 했는지 이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법 아, 시행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내일이 되겠죠. 네. 한 차례에 한해서 2년에까지 이렇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오래 살았던 상관없이 내일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또 법 시행 전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 예정이겠죠. 네. 뭐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지라도 네.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집주인이 통보를 한 이후에 다른 그 세입자하고 새로운 계약을 이미 만약 해놓은 상태라면요. 그것은 네네. 이제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좀 요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집주인이 통보를 하고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에는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네, 네, 좀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2년을 더 살게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물론 담겨져 있죠. 네, 이제 네네. 제가 원래 냈던 안에도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좀 담았었는데요. 네. 이제 세입자가 예를 들어 임대료를 2번 이상 연체를 하거나 음. 또 그 해당 집을 철거하거나 뭐 재건축을 좀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또는 서로 이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합의를 해서 뭐 상당한 보상을 좀 제공을 한 경우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집 주인이 본인이나 또는 직계 좀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네. 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그런 음. 정당한 사유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 보면은 뭐 명확해 보이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집주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나 네네. 직계 존속 비속이 정말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다른 데로 이사 가야만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확인하기가 좀 네.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인이나 이제 직계 그 좀비속이 실제 거주한다면서 이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 네네. 놓고서 네.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 그러니까 제3자에게 세를 넣는 경우가 적발되면요, 네네. 그 기존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래서 손해배상. 네. 예예, 그러니까 제3자한테 세를 넣는 경우 보통은 이제 확정 일자가 보유되면 이 등기부 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기존 세입자가, 이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보다 그런 등기부 등본보다 더 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미 통과했는데 그 전월세 신고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신고제가 이제 도입되면 훨씬 수월하게 아. 또 명확하게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네. 갱신을 이제 거절당한 세입자가 이 집주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음. 계약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집주인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을 못하면 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배배상을 할 네.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2년 더 계약을 그 연장했을 때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전월세 상한제도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네네.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추가로 2억 원, 무려 인상률이 예를 들어 40%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미리 갱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5%가 예, 훨씬 넘는 경우 어떻게 돼야 네네. 되죠? 그러니까 네네. 뭐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이제 법 시행 이전에 미리 그 갱신 네네. 계약을 했더라도 네. 이 통과된 법은 이게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5% 상한을 넘는 보증금은 이제 반환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것도 소급 적용이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집주인들 뭐 최근에는 뭐 시위도 하고 내 집에 전월세 가격 올리는데 왜 참견이냐, 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이런 강력한 규제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미 독일, 프랑스, 미국, 뭐 일본 같은 그런 주요 선진국에서도 네, 이 그 계약 기간을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네네, 장기간 우리보다 훨씬 해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도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다양한 나라의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사적 재산이긴 하지만 이 주거라고 하는 그런 그 국민의 어떤 기본권의 특성도 있고, 네네, 또 한정된 이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런 그것과 같이 이렇게 공익적 관점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령 뭐 마스크도 국민 다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이렇게 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가격이나 뭐 수량이나 또 약국을 네, 통해서만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네. 네, 1698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네. 혹시 소급 입법에 대한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해 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계도 기간 아, 없이 즉시 시행이라서 여쭙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그건 이제 저희가 네. 이미 그 정부와 그 이 법안을 뭐랄까요,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다 검토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이미 과거 저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5년에서 10년을 늘리면서 그것 또한 저희가 그 인상률까지 제한을 했는데요. 그때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 그러니까 2년
계약 기간 끝나고 한 번 더 연장하는 그 기간이 네. 끝난 이후에요. 신규 계약을 할 때요.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4년 이제 임대 기간을 다 채운 이 집주인들이 이제 그 시세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부여한 건데요. 네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4년마다 임대료가 확 오르지 않냐, 폭등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네.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규 계약까지 규제하는 외국 사례는 또 많지가 않고요. 또한 그 4년 후에 임대차 시장이 이제 지금보다 안정되면 이 초기 그 임대료 상승과 같은 그런 그 일시적인 폭등 이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내년 6월에 이제 그 조만간에 통과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도입돼서 자리를 잡으면요. 네. 그러면 원래 제가 이제 냈던 법에 담겨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빠진 게 이 표준 임대료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까지 같이 보강해서 도입이 된다면 그런 그 세입자의 뭐랄까 이 협상력이라고 할까 이것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폭등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물론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는 네.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네, 시간을 네. 신고제가 이제 도입되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다음에 이 오늘 통과된 이 전월세 상한제 이걸 이제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이게 신고제가 도입이 안 되면 뭐 이게 제대로 작동하겠냐 이런 우려도 계시는데 이제 이 그 두 제도 갱신 청구권제하고 이 상한제 이 두 제도가 이제 이 당사자들끼리 세입자와 그 집주인 간의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서로 간에 맺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실은 이게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제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아까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1989년에 당시 네.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더니 한 20%대 가격이 폭등했다.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제 저도 이번 법안 처리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네. 그동안 전문가라고 제가 이제 이 20대 때 제가 이 법을 냈고 이번에 21대도 낸 법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이렇게 하락 안정세를 보였을 때 이걸 처리를 하면은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당시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걸 좀 빠르게 통과시켰다라면은 그때는 네. 안정세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이제 그런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당시 그런데 오히려 미래통합당 등에서는 오히려 내내 반대만 하면서 제대로 안건 상정 조차 시키지 못했던 이 법안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과거 이제 31년 전 1989년에는 의무기간을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31년 만에 이제 2년에서 4년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네. 당시에는 이번과 다르게 이제 기존 계약에는 이걸 소급 적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대폭 올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계약에도 적용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1년 전처럼 계속 뭐 몇 년에 걸쳐서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일단 뭐 정보 부족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도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세입자 네. 집주인 간에. 그러면 어디 가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통과된 법에서 그동안은 이제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부에 이제 설치하도록만 돼 있던 것을 그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네네. 거기하고 한국감정원 사무소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다 많은 이제 이 집주인들과 또 이 세입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오늘 그 법안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